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동물권 보호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 나누게 된 분자중학교 교사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큰 틀에서 이제 동물권 보호라는 주제로 수업을 준비했고, 네, 화면이 준비했고, 이제 소주제로 살아있는 모든 것 다 행복하라라는 제목을 이제 네이밍을 붙여보았는데요. 이 제목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영감을 받았던 카라라는 동물권 보호에서 이제 영화제를 매회 하고 있는데 1회 영화제의 제목입니다. 발표 순서는 왜 이 동물권 보호 프로젝트 수업을 하게 되었는지, 저의 의도와 그리고 어떠한 단원과 성취 기준을 가지고 수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지 수업의 절차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업이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지점을 고민하고 나아갔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동물권 보호 프로젝트인가, 그 의도를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요. 네, 저는 먼저는 이 세 가지에서 가장 크게 영감을 얻었습니다. 작년에 우리에게 닥쳐온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약간 이 재난의 위기의 상황을, 우리에게도 교사에게도 되게 낯설고 두렵고 생경한 경험이었겠지만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험이었을 건데요. 먼저 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는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러한 재난이 왜 닥쳐왔는가를 우리 영장류 학자인 제일구달 박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의 원인이 동물학대와 자연경시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사실 인수공통 감염병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고, 또 이러한 재난이 대체 왜 닥쳐왔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주목했던 점이 동물 학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육적으로 그럼 이 동물 학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코로나19 재난의 상황이 이제 닥쳐오자, 그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교육 체제로 이러한 코로나19라는 교육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했는데요. 이에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그 코로나19와 교육이라는 시리즈 간행물을 작년에 이제 발간을 하고 또 포럼도 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교육적 재난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사태가 들춰냈던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어떤 인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지구 생태계가 당면한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이제 새로운 교육 체제로 전환하면서 해결해보자 하는 그런 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그 페이퍼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교육 체제, 베러 노말의 새로운 비전을, 공존의 생태적 비전을 삶의 맥락에서 익히고 실천하는 학습 체제로 두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생태 중심적인 사고와 삶의 양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이제 지금 저희가 하게 될 동물권 보호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감은 그러던 차에 그렇다면 어떻게 동물권 보호를 이제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이 동물권 행동 카라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보면 카라의 주요 활동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카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나요? 저는 카라를 하면 떠오르는 게 이효리 가수가 생각이 나고요. 인순례 감독님이 만드셨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 카라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랐던 지점은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동물권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다채롭고 체계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고, 이런 활동들은 우리 아이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연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영감을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은 동물권 보호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업은 저는 이제 도덕 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도덕과의 자연초월과의 관계 단원에서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가 인간이 자연의 주인일까라는 큰 단원을 가지고 왔고요. 그런데 이제 성취 기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때그때 차시별로 뭐 1차시 같은 경우는 폭력과 관련된 성취 기준을, 뭐 3차시 같은 경우는 뭐 도덕적 상상력과 관련된 그런 성취 기준을 차용했습니다. 저는 작년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업을 진행했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대상의 수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크게 제가 7차시 정도로 수업을 짰고, 그 반에 따라서 8차시, 9차시까지도 좀 확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전 2시간씩 블록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시간 블록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그리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필요했거든요. 이제 수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왜 이러한 배움을 해야 하는지, 왜 동물권 보호 프로젝트를 수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차시에 아이들과 함께 수업의 의도를 공유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동물권 보호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를 2차 시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차 시에는 우리가 각자 동물이 되어보는 경험을 했고요. 4차 시부터 아이들이 주도하는 주제별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고, 그 수업을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을 다른 모둠에 발표하고 같이 평가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차 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 동물권 보호 교육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아이들과 공유해야 했습니다. 학습지를 함께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설득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되게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은 사실 인터넷을 서치해보면 그 동물을 학대하는 굉장히 막 잔인하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의 의도에 있어서 뭔가 그 동물을 막 뭔가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장면으로 뭔가 아이들에게 동기 유발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 학대가 그 시기에 있었던 영상과 뉴스를 좀 찾아보고 그 중에서 이왕이면 조금 건조한 채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뉴스를 채용했습니다. 두 가지의 뉴스를 아이들에게 이제 같이 공유했는데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물 학대의 실태에 대해서 첫 번째 실태는 당시에 좀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이제 그 개 유튜브를 찍는데 이제 개 먹방이죠. 개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이고 그러면 이제 개가 그걸 막 견딜 수 없어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막 계속 걔가 이제 그 매운 걸 먹고 그리고 걔가 막 눈물을 흘리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저도 그랬지만 아이들도 그 영상을 보고 나면 내가 인간이라는 게 좀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참담하고 뭔가 무력한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개의 눈물이 저는 너무 마음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함께 이제 공유하면서 미디어 속에서 어떻게 지금 동물들을 소비하고 있는가. 수업을 하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건 아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미디어 속에서 많이 그 귀여운 동물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또 반면 동물을 굉장히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들이 또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울산에서 공사 현장에서 이제 강아지를 학대하다가 이제 검거가 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판결하신 이 판사님의 판결이 그 스브스 뉴스에 올라와 있어요. 네, 스브스 뉴스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네. 그 판결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판사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고 동물 학대 행위가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존재에 대한 혐오 내지 차별이므로 동물 학대를 막는다는 것은 단순한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판결문이었어요. 되게 울림 있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이 판결문의 울림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 영상만 보더라도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함께 배워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왜 동물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가라는 의식이 좀 선명하게 와닿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아이들에게 직접 아이들이 막 판결문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아이들의 언어로 자신들이 스스로 써보게 했고 그것들을 자신만의 판결문을 적어서 패들렛에서 적고 그것을 발표하고 공유했습니다. 네, 2차 시는 네, 그렇게 1차 시로 동물권 보호를 왜 해야 하는지 아이들과 함께 공유했다면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동물권 보호 교육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물권 보호 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아이들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채식을 해요. 가죽을 쓰지 말아요. 아니면 친환 이런 그런 무항생제 계란을 먹어요.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사실 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어떻게 그동안 이제 공부를 한다면 동물권 보호 교육을 어떻게 이미 실천했던 선배들을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했던 그 단체는 두 군데였고요. 첫 번째는 동물권 행동 카라, 아까 말씀드렸던 카라였고, 두 번째는 이야기와 동물과 시라는 단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시는 그 기후 위기와 환경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동물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이제 아티스트들로 이루어진 창작 집단이고요. 따로 홈페이지는 있지 않고 인스타그램으로 이 작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행보를. 근데 저는 그 이동 씨와 그 카라에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기사들만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약간 공부가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생태 전환적 사고를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동물과 함께 동물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의 퍼포먼스로 와닿게 잘 풀어져 있어서 이것들을 함께 공부해보고 이제 아이들에게 그렇다면 이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무엇인지 키워드를 위주로 스스로 찾아보게 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활동에서 우리는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실천 방법을 배울 수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퍼포먼스가 되게 많았어요. 이동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을 학습지로 이렇게 풀었고요. 학습지로 아이들에게 적어보게 했고 당연히 아이들이 적은 학습지는 네, 이렇게 패들렛으로 공유했습니다. 1차 시 모든 내용을 이렇게 패들렛으로 공유했는데 그 공유할 때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에게 처음에 그냥 이렇게 적게 하면 애들이 막 적잖아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잘 참여하고 막 성의 있게 아이들이 생각을 막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포스트잇 색깔을 바꿔줬어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분홍색이든 어떤 색이든 색깔을 바꿔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우리 선생님이 읽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교사가 뭔가 막 엄청 힘들게 막 피드백을 남기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이 보고 있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쓴 내용이 이렇게 이 포스트잇이 바뀌는 걸 보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막 잘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성의 있는 그런 작성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3차 시는요. 아까 이동시에서 했던 프로젝트예요. 여기 선생님들 왼쪽에 이제 그 화면의 사진을 보시면 이런 프로젝트를 그 이동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동물 절멸 선언이라는 프로젝트고요. 이 동물 절멸 선언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제 30명의 아티스트들이 이제 동물로 분해서 그들이 이제 동물의 입장이 되변해서 동물의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선언문입니다.
이것들이 그 인스타그램에 보면 각 모든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하나의 동물이 되어서 그 동물의 선언문, 동물의 입장의 선언문을 작성하고 그것들이 인스타그램에 공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 동물 선언문을 하나씩 읽어보고요. 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내가 가장 공감이 간다 하는 동물을 선정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티스트들이 이미 작성했던 선언문들이 있었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읽었기 때문에 자기만의 동물 절멸 선언문을 작성해봐라. 그런데 이때는 내가 동물이 되어서 내가 동물의 입장이 되어서 작성을 해봐라 라고 하고 그 아이들과 화면을 켜고 다 같이 한 번씩 읽으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잘 합니다. 네, 동물의 입장이 되어서 어떤 것은 굉장히 울림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공감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악어가 되기도 하고 또 뭐 천상갑이 되기도 하고 뭐 박쥐가 되기도 하고 그런 동물의 목소리로 이제 어떤 타자가 되어보는 경험이 도덕적인 수업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동물권 보호 수업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꼭 1시간 정도를 이렇게 할당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4차 시부터가 아이들이 주도한 그런 프로젝트 학습이었는데요. 아까 제가 카라 홈페이지 보여드렸잖아요. 카라의 주요 활동들. 그 카라의 주요 활동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사실 저는 이만큼의 문제의식이 있었던 교사는 아니었고 그 카라의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 키워드를 8개 정도를 뽑았고요. 보통 반별로 적게는 7모듬에서 8모듬 정도가 보통 모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동물, 반려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그리고 윤리적 소비, 동물보호법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주제를 한 가지씩 정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듬은 저희는 도덕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을 구성하는 방식은 좀 다양한데요. 반별로 다 다르게 자기들 선택하게 합니다. 하고 싶은 사람끼리 하든지 번호 수준을 하든지 그것은 반별로 아니면 추첨으로 랜덤으로 하든지 그것은 저는 대부분 아이들에게 이것들은 그냥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듬이 구성이 되면 모듬원에서 그 카톡 대화방을 만들고요. 저는 이 모든 모든 활동을 카톡으로 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제를 스스로 선택해서 모듬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모듬을 스스로 선택하고 주제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따른 자 그럼 이 주제가 현재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문제의 실태를 고발하고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아이들에게 스스로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UCC 그리고 파워포인트, 보고서 어떠한 형식도 상관없고 다만 그 문제의식과 그 해결 방안이 잘 제시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해서 그 발표의 형식도 아이들에게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모든 활동을 카톡으로 진행했거든요. 아까 그 앞에서 그 발표하신 선생님들도 카톡으로 뭐 오픈 채팅방을 하시기도 하셨던데 저는 이제 도덕이다 보니까 초반에 그런 이야기 사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뭐 남발하는 말들, 뭐 혐오의 말들은 당연히 수업 시간에 하지 않게 하는 것을 좀 미리 교육을 시키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크크크크라든지 이런 발언들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카톡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모든 활동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뭐가 되게 좋았냐면, 그 이제 모든, 이제 듀얼 모니터를 저는 쓰는데, 이제 화면을 옆에다 두면 아이들의 카톡창을 이제 7개 또는 8개를 이렇게 쭉 열어놓고, 제가 이제 이걸 보면 아이들 어떤 모든 활동을 하는지가 직관적으로 딱 보였어요. 그러니까 7개에서 8개가 다 이게 눈으로 보이는 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오프라인에서 모든 활동을 할 때 한 모든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해줄 때 다른 애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리가 사실 놓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카톡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 모둠에 피드백을 하더라도 다른 모둠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바로바로 제가 캐치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성적인 아이들이 잘 참여합니다. 네.
목소리를 그 카톡으로 쓰는 것에서는 그렇게 쉽게 막 이렇게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제 이탈의 빈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뭐 이렇게 막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보고 있고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옆에서 막 답변을 달기 때문에 막 그런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이 되게 용이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좋았어서 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올해 이제 2학년에서 다시 또 다른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애들이랑 모둠 활동을 하는데 이제 한 반에서 이 모둠이 조금 내성적인 아이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오프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얘들이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으로 막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서 니네 뭐 하니? 하고 봤더니 4명이 이렇게 있어서 선생님 가림막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하면서 4명이 모여서 저의 번호를 아니까 저를 카톡으로 초대하고 4명이서 카톡으로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것을 막 제지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 또 장점이 하나가 제가 1학년 이 수업을 할 때는 이게 점수화하지 않아서 제가 그걸 인식하지 못했는데 제가 올해 이 아이들과 이제 그 프로젝트를 카톡으로 하면서 이걸 점수화 수행평가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증거가 쭉 남잖아요. 카톡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방에 다 나가도 제가 나가지 않으면 이게 그 내용물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찬찬히 어떤 아이들이 좀 더 열심히 했는지를 볼 수 있어서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랑 발표는 그때 마침 코로나가 막 심해지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발표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보고서에 아이들에게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이제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들을 때 딴짓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다 받아 적게 했고요. 그리고 모둠 활동에서 좀 더 뭔가 배우거나 좀 더 성장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뭔가 조언할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또 이제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점이 배웠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고 해야 하는지 자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도 제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의 보고서거든요. 네. 부메랑처럼 돌아와라는 제목으로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한 모둠을 발표를 했는데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들 어떤 발표 툴이 가장 좋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UCC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영상을 딱 틀어놓고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선호하는 그 툴은 파워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는 화면과 영상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제 내 목소리를 같이 반영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가장 아이들한테 어떤 발표를 할 때 파워포인트를 권장했는데 제가 온라인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파워포인트보다 보고서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는 이게 와닿지가 않는데 온라인으로 모두가 다 같이 한 화면을 보고 있을 때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잘 전달이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전 되게 재미있었어요. 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이것도 역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특한 발표문을 적었습니다. 네, 저 수업 발표는 다 마쳤고요.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조금 이 수업이 확장하고 나아간다면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경기도 교육청에서 가장 교육과정이 핫한 어떤 화두가 학교 자율과정이잖아요.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이거는 학교 자율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주제 통합 프로젝트여도 좋고 또는 뭐 융합 프로젝트도 좋고 뭐 학년별 프로젝트 어떤 것도 상관없는데 이것은 교과 간 함께 연계했을 때 좀 더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은 동료 선생님들께 좀 자문을 구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교과랑 연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선생님들께 좀 성취 기준을 받아봤어요. 물론 교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배움을 유도할 것인지에 따라서 성취 기준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선생님들과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동물절묘선언회 같은 경우는 미술과에서 판화나 뭐 콜라주나 데칼코마니 같은 것으로 수업할 수 있을 것
있잖아요. 근데 국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매책 특성을 고려해서 표현하기라든지 어떤 사회적 배경에 따라 이해하기라든지 이런 단원과 연계할 수 있고요. 또 사회과도 지리 부분 단원, 특히 자연재해 관련된 단원과 충분히 연계해서 수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당연히 뭐 한문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영어 같은 그런 언어 교과는 충분히 가능할 만한 수업이잖아요. 과학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한 교과의 한 학년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선생님들과 어떤 이러한 주제의식이 서로 같이 공감이 된다면 이러한 동물권 보호 프로젝트를 학교 자율과정으로 수업하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네, 선생님, 저는 어떠한 곳에서 이 수업의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었는지 공유할게요. 네. 이동씨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 있고요. 네, 이렇게 동물권 행동 카라도 있고요. 수브스 뉴스 같은 경우 검색하실 때 다음에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2010년에 수업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 3월에 동물권 행동 카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학습 지도안이 무료로 공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기에 되게 적합한 어떤 47종의 지도안들이 홈페이지에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다운받아서 함께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마쳤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댓글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댓글 질문 제가 뽑아서 드릴게요. 네, 부장님 질문 주시겠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먼저 모둠 구성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모둠 구성 방법이랑 그리고 먼저 모둠 구성 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네, 모둠 구성 진짜 할 말 너무 많은데 모둠은요, 선생님 사실 어떻게 해도 그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맞아요. 네, 하고 싶은 아이들끼리 한다 그러면 아이들 되게 즐겁게 흥있게 할 수는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꼭 소외되는 아이들이 생겨요. 맞아요. 네, 모둠에서.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번호순이라든지 뭔가 랜덤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소외되는 아이는 없지만 아이들이 흥이 떨어집니다. 흥이 맞아요. 떨어지고 내가 마음에 맞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막 이렇게. 체육과도 다 그렇죠. 체육과도 네. 모둠 구성 정말 많이 고민하는데요. 네네. 저는 완전 무작위도 쓰고 하는데 그거 제가 사용했었던 것 중에 재밌었던 건 보통 이렇게 아이들이 무작위와 선택을 혼합해 놓는 건데요. 네네. 같은 수준의 같은 성향의 아이들을 묶고 그 아이들이 무작위로 나눠지게, 그래서 다른 성향의 아이들도 무작위로 나눠지게, 그래서 각각의 A 그룹의 1과 B 그룹의 1이 같은 팀이 되게, 그래서 집단 간 동질성, 집단 내 이질성, 이런 걸 기본으로 합니다. 체육은. 네, 맞아요. 이렇게 체육과처럼 이렇게 아이들의 능력이 딱 명확하게 한 그런 교과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방식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덕과 특히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성격이나 기질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 모둠에는 각자 문제가 있지만, 네, 그것을 극복하고 뭔가 이제 대처하기는 것이 저희 교사들의 숙제인 것 같고, 저 정말 10년 넘게 모둠 활동 해왔지만 이것이 가장 완벽합니다라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맞아요. 예, 모든 교사들의 숙제이자 도전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모든 운영 시간에 대한 질문도 하셨네요. 애들이 네. 타이핑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운영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줬는지. 운영 시간 같은 경우, 네. 소모임 시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아까 4차시에서 5차시 정도 제가 그러니까 2시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반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차시 수업이 9차시까지 되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카톡의 키보드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확실히 오히려 선생님들보다 빠릅니다. 네, 아이들이 느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빨라서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전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모임이랑 관련해서 체육과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체육과는 이제 그 모임에서 생기는 갈등도 너희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팀 스포츠가 존재하니까요. 팀 스포츠 내에서 극복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공동체 역량인 거죠. 네. 너무 좋았고요. 사실 선생님들 반응을 보면 질문보다 너무 좋다고 이런 반응이 많고, 그리고 저도 최근에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했어요. 이름은 다니인데, 조다니. 농구 선수 출신이라 마이클 조단을 오마주해서 다니라는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했는데 되게 공감 가고 되게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질문이 또 올라온 게 있을까요? 네. 좋은 수업 사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통합 메신저 창으로 질문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